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도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5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제조 공장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10억이 넘는 돈을 못 받았고 자칫하면 우리 공장도 부도가 날 상황이었죠. 남편은 은행 빚 때문에 우리 집까지 압류될 수 있으니 집이라도 지키려면 위장 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5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을 뿐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자면서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 사업도 잘 풀려서 빚도 다 갚고 공장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공장에 잔업이 있다,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를 친다라고 하면서 주말에도 1박 2일씩 외박을 했고 생활비도 점점 줄였죠. 참다 못해 남편에게 물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림을 차렸는데 그동안은 저를 생각해서 이 집 저 집 오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이혼한 사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 빚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위장 이혼을 서둘렀던 거였어요. 저는 평생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재산 분할은 어떡하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은 집을 지키려고 위장 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오늘의 사연 들으면서 분노를 느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류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많이 화가 나시고 또 황당하실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위장 이혼하자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 일 실제로 좀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네, 경제적 문제 그 사연자 분처럼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는 꽤 자주 있죠. 네. 하지만 사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채무 면탈을 이유로 했지만 알고 보니 외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남편이 속여서 지금 위장 이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혼한 거를 무효로 돌리기를 원할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할까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사연자분께서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혼을 무효로 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 무효를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혼 합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었거나 서명이 위조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중대한 착오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빚이 있어서 부부 공동재산 압류를 당할까봐 동의하에 합의 이혼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 남편이 당시에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긴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그 아파트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신 것이니까요. 네. 이혼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이제 같이 살던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가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없을까요? 네, 사연자분의 남편께서는 이미 5년 전에 서류상 이혼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서류상 이혼을 했더라도 그전과 동일한 집에서 남편분과 부부로 생활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네, 사실혼도 판례에 따르면 파기되었을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분께서 외도를 한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파기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과 살림 차린 상대방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침해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즉 사연자분과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사연자분께서는 5년 전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셨거든요. 네. 이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나는 이미 이혼했다고 그 여성분에게 말을 하고 교제를 하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상간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위장 이혼이고 또 나랑 계속 산다는 사실을 그 여성분이 알았다. 이렇게 입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근데 위장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산 분할 지금이라도 문제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때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5년 전에 이미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으니까 그 이후에 형성된 것만 분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사람과 한번 이혼했다 재결합을 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 첫 번째 이혼 당시 재산 분할하지 않았다면 초혼과 재혼 전체 기간을 고려해서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입장에 따를 때 사연자분께서도 첫 번째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혼 전에 혼인 기간 그리고 이혼 후에 사실혼 기간을 합산해서 재산 분할 청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혼인 기간 30년 이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 비율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 남편이 이제 사업상 가지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남편 명의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장 이혼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협의 이혼을 한 이상 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지내왔다면 법적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핀 상대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의 절반 정도 분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여름밤에 불청객, 모기, 손톱만 한 모기 때문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하와이에서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모기떼를 뿌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휴양지로 사랑받는 하와이에 최근 4만 마리의 모기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 그냥 모기가 아니라 특수한 수컷 모기입니다. 하와이의 한 생물보전 단체가 2023년부터 주도한 프로젝트인데요. 토종 새들을 살리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왜 수컷 모기를 뿌릴까요? 이 수컷 모기들은 볼바키아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일반 암컷과 교미를 해도 알이 부화하지 못하죠. 즉 후손을 남길 수 없어서 모기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수컷 모기는 사람을 물지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 전염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와이에서 모기를 뿌렸을까요? 하와이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데요. 그중에서 하와이의 고유종 꿀먹이새는 모기가 옮기는 조류 말라리아 때문에 원래 50종에서 지금은 17종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고지대의 서늘한 환경 덕분에 모기로부터 안전했지만 기후 변화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모기가 고지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 깊은 숲속까지 이 특수한 모기를 방사하고 있는 거죠. 효과는 아직 검증 중이지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관광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물 다양성과 보호에도 진심인 곳 같죠?